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퇴사 이유가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죠? 네, 그렇죠. 요즘은 업무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네, 이 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게 되었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된 건가요?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이후 법이 한 번 더 개정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2021년 4월에 객관적인 조사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사용자 친족에 대한 가태료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즉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말하는 정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요? 첫 번째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간이라도 우위 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업무 지시나 평가 등 통제권의 범위를 넘어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인 언쟁은 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괴롭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 괴롭힘의 유행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업무 능력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특정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업무 배치나 과도한 업무를 주는 행위, 근무 시간 외에 단체 메신저로 지시 감독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애 갑질이라고 해서 상급자가 사적 친밀 관계를 강요하는 행태도 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애 갑질이라니 듣기만 해도 괴로운데요.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는 네 단계로 나뉩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고 조사하고 조치하고 사후 관리까지입니다. 그럼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신고는 피해 당사자도 할 수 있지만은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 환경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사용자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2021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객관적 조사 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가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혹시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은 행사 제재나 가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나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약 30%대인데 신고율은 약 15% 정도에 그칩니다. 왜 그렇게 신고율이 낮은 걸까요?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아마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인사상 불이익이 두렵다, 이런 등의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나요? 노동 현장에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예방보다는 사후 구제 중심이라는 점과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도 있나요?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사례가
전체의 한 3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예방 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과 객관적 판단 기준의 구체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핵심 과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닙니다. 조직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법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된 지가 5년이 지났지만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건 사례가 뭉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 절차뿐 아니라 예방 체계와 내부 감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은 건전한 직장 문화의 변화는 법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모두의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조직 문화의 문제네요.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혹시라도 비슷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있다면 혼자 참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